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군사 위기가 1996년 이래 최고조입니다. 9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으로 중공군 전투기가 20차례 넘게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중공군의 수호이 30과 젠10 전투기, 윈8 수송기가 침범하는 동시에 서남부 해역에서는 해상 전력으로 압박했습니다. 타이완 본섬 90해리까지 위협했습니다. 특히 9월 9일에는 타이완, 중공, 미국 3개국의 전력이 해협에서 뒤엉켰습니다. 중공군의 수호이 30과 함재기 젠11, 대잠 초계기가 나타나자 타이완도 F-16과 미국의 의뢰의 성능을 대폭 증강시킨 조기 경보기 E-2T, P-3 대잠 초계기를 출동시켰습니다. 미군도 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대잠 초계기 EP-3를 보냈습니다. 중공군의 도발 지역은 타이완 본섬 그리고 타이완에서 140해리 떨어진 동사군도 사이입니다. 동사군도는 타이완의 전략 요충지입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들은 중공군의 제1 군사 목표가 동사군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군도는 타이완 본섬에서 640해리 거리 남진해의 한복판의 태평도와 함께 중공이 노리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일본에 비유하자면 동사군도는 오키나와, 태평도는 센카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공이 남진해의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태평도는 눈의 가시입니다. 특히 중공과 가까운 전략 요충지 동사군도에는 타이완 해군 육전대가 주둔했었습니다. 그러다 긴장 완화를 명목으로 육전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공군의 위협이 잦아지자 타이완은 다시 여기에 155mm 야포를 배치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공군의 전투기들은 연일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상 출격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전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산 지휘소의 연합작전센터에는 상시전쟁 준비 시기라는 경계등이 켜졌습니다. 경계등이 오렌지색일 때는 부참모총장이 자리를 지키지만 경계 수준이 최고 수준인 파란색 불이 켜지면 국방장관이 대기해야 하고 참모총장이 지휘소에 들어갑니다. 9월 11일 타이완 국방부는 해협에서의 중공군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군사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중공에 대해 사용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중공군이 공역을 침범해 국제 항로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부부장인 짱저핀 중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와 중공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어우장안도 중공의 도발 정보를 우방국과 공유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중공 정부에 대해 지역의 평화를 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중공을 규탄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같은 날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패트리엇 반공연대를 시찰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중공군의 도발에 맞서 레이더를 상시 가동하는 미사일 포대의 전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3군 통수권자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군부대를 시찰하는 차이 총통은 국토 주권 촌토 불양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과거에도 중공군이 타이완 해협을 위협 비행할 때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중공군 전투기를 몰아내라고 직접 전투기 조종사에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공관영 CCTV4 국제 채널의 대표적 프로그램 해협 양안입니다. 중공의 양안 관련 부서인 고타이반의 지휘를 받는 전형적인 통일 전선 전술 수행 프로그램입니다. 양안 간의 화해와 교류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타이완 내 친중공파를 대상으로 하나의 중국과 구의 공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출연한 타이완인들은 대체로 친중공 인사로 국민당 계열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협 양안의 MC는 CCTV의 간판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장저민의 정법 개통 인사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마이크를 내려놓은 동친구와 함께 양스 띠이제 CCTV 최고의 여성 앵커 자리를 다투는 리홍입니다. 동북 지역의 대표적인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타이완의 친공 국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 할 만큼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당 부주석이며 현 입법위원인 왕진핑이 중공의 화해를 구하기 위해 방중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왕진핑이 9월 19일 푸젠에서 열리는 해협논단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협논단은 타이완을 중국 타이완성으로 규정하는 행사입니다. 또 국민당의 왕진핑이 민진당 정부의 특사로 방중해 화해를 먼저 구하기로 했다는 허위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CCTV에 방송이 나가자 국민당은 나라를 공산당에 팔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평화 추구와 구화, 즉 화해 구걸의 단어 차이를 CCTV의 편집인이 착각한 것 같다.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왕진핑이 욕을 보고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CCTV 편집인이 중국어에 서투른 것 같아 생긴 오해라는 국민당의 해명은 타이완인들의 반발만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공 관영 CCTV는 보도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국민당 출신의 전 총통 마잉주는 타이완과 중공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시기 시진핑과 만난 적이 있는 마잉주는 아직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서 중공과 타이완이 주권 표현을 달리한다는 소위 구이 공식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공 입장이 확연한 마잉주는 과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소위 동성애자 동지들에게 예산을 편성해 준 것도 마잉주입니다. 중국에서 동지는 중공과 타이완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에서는 공산주의 동지를 의미하는 반면 타이완에서는 동성애 파트너를 동지라 부릅니다. 우한폐렴 항쟁 승리를 기념한다면서 종난산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시상식 자리에서 쉬운 글자도 틀리게 읽었던 시진핑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깐면 자요라고 하자 졸고 있던 사람들이 멈칫했다가 박수를 칩니다. 러깐면은 우한을 대표하는 먹거리입니다. 우한 자요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러깐면 자요라고 했는지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봄이 오는 날 벚꽃을 감상하기로 약속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중국인들은 벚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한은 실제로 벚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우한 폐렴이 결정을 이뤘을 때 해외 화교들이 전염병의 참상 속에 신음하는 우한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곡에도 우한의 벚꽃이 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우한 동후 머산 벚꽃 가든입니다. 봄이 되면 장강면의 우한은 벚꽃이 만개합니다. 캠퍼스가 넓고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한 우한대학도 중국인들의 벚꽃놀이 명소입니다. 지도자가 인민에게 웃음을 선사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러깐면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중공 각지에서는 산서성 도상면도 러깐면을 응원한다, 충칭호업고도 러깐면을 응원한다는 등등의 패러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깐면은 뜨거운 면을 마장에 버무린 뒤 여러 고명을 얹어서 먹는 우한과 후베이의 유명 음식입니다. 러깐면 자야오란 표현이 시진핑의 연설 원고에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우한을 러깐면이라고 칭한 것인지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